안녕하세요. 저는 독자씨 북튜버 하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계발서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바로 나는 나를 바꾸기로 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이고 현재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요. 저는 평소에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되게 즐겨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책의 저자는 우즈훈이라는 중국의 작가예요. 이 작가는 이제 원래 심리학자이고 칼럼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옴기니는 이에스더라는 분입니다. 대략적인 책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먼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나라는 사람, 즉 자아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나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만큼 나를 올바르게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대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27페이지의 챕터 제목은 완벽한 영웅은 없다예요. 활동이 많고 폭이 넓을수록 빈틈도 많아진다. 반대로 어떤 활동이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빈틈이 없다. 활동 자체를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으니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에게 빈틈이 없음을 자랑하며 완벽하다고 느낀다. 넘어지고 다쳐봐야 치료하고 조심하게 된다. 한마디로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맞닥뜨리고 넘어지고 실패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패도 없겠죠? 그러면서 나는 빈틈이 없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냥 내가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것만 도전을 하고 해볼 만한 것만 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걸 성공을 하면 되게 성취감이 들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나를 속인 기분이 들고 내가 나를 낮춘 기분이 들고 되게 찜찜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높은 도장 깨기를 해야지 이걸 깰 수 있지. 내가 생각했을 때 만만해 보이는 것만 도전을 계속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도전하고 그 도전 자체로 여러분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45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정한 성숙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나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변화를 꾀할 때 무르익는다. 모든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특히 선과 악. 고전 소설이나 옛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선과 악은 대립되는 개념이고 항상 선이 옳고 선이 승리하는 클리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 모두 나쁨을 지니고 있고 이 나쁨을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대처할 방법을 찾았을 때 비로소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모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악을 잘 다스린다는 대목보다 내 안에 나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 저자가 말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항상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내 안에 뭔가 본능적이고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면 아니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새김질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니까 나쁨을 지니고 있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요. 자신이 부정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책은 되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되게 들춰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순결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저도 한동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실패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내가 실패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아무런 요구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두려운 이 마음조차 들키기가 싫어서 처음부터 아예 원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든지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꿈이 있는데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없다고 하는 걸 거예요. 이거 계속 숨기다 보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진짜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랑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시원하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저는 저만의 루틴과 계획을 짜서 행동을 하거든요, 항상. 이 책에서도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매우 공감했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했을 때 그런 뿌듯함과 쾌감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도 내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이만큼밖에 달성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 능력은 최선을 다했을 때 내 능력은 이만큼이구나. 내 계획이나 내 기대치를 조금 낮춰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스스로밖에 없다는 거를 자각하시고 그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바로 보면 목표를 향한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목표를 세우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즐기는 과정을 경험해보자. 이 책에서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즐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충만한 감정을 경험해야 진정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이나 사업이나 취업이나 이렇게 목표가 딱 명확하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건 특히나 그런 불안감 쪽에서 항상 사람들은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겪는 것 같아요. 최근에 큰 시험은 아니지만 자격증 준비를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는 자격증 합격이죠. 저는 시험을 볼 때는 항상 불안함 속에서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이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이걸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내가 자격증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과정의 즐거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의 동기부여를 인해서 앞으로도 저는 지금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정의 시간은 그 목표에 성취한 시간에 비해서 엄청 길어요. 근데 이 긴 시간을 오로지 목표에 대한 그런 불안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인생을 즐겨봅시다. 화이팅! 그리고 159쪽입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최고를 원한다면 아직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정도를 찾아야 비로소 나에게 만족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현실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정도를 파악하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경쟁 사회에서 최고를 원하지 않고 내 수준에 만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성취한 것들보다 내가 놓친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항상 자책을 해왔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자기 삶이 너무 좋고 자기가 이만큼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165쪽입니다. 진짜 자아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반면에 가짜 자아는 타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 책에서는 자아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인데, 가짜 자아는 이제 사회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이고, 진짜 자아는 자신의 내면과 소통해서 만들어진 자아예요. 근데 이때 진짜 자아는 본능과 욕망,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어두운 면까지 다 포함한 그런 자아입니다. 이 책에서는 덧붙여서 가짜 자아를 지닌 사람들이 진짜 자아로 산다고 스스로 착각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원하는 자아를 만들었는데 나는 진짜 자아를 지니고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고, 지금도 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179쪽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여라. 진짜 나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누구나 잘 아는 이 이치를 왜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까?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아마 이 구절이 이 책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좋은 면, 착한 면뿐만 아니라 본능적이고 나쁘고 어두운 면까지 다 나임을 인정하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아가 완성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나를 알아보고 가꾸어 가봐요. 화이팅! 이렇게 이 책을 또 리뷰를 마무리 해봤는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고 혹은 심적으로 힘들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런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를 읽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나 혼자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위로를 받고 또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숨기고 싶었던 나의 모습들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다 나구나. 조금 더 내가 내 목소리를 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너무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회 눈치를 많이 보고 자존감이 조금 내려가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누군지 알아가 보려고 해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나 왜 자존감이 낮지? 자존감 높여야겠다 하면서 난 예뻐, 난 잘해, 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말을 계속 되새김했었는데 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두운 면이나 나의 부족한 면을 그냥 여과 없이 바라보고 이게 나구나 라고 인지를 하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게 자존감이 낮을 일이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가꾸어 가고 여러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